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에펠탑은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구조공학자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 그는 에펠탑뿐 아니라 자유여신상 설계에도 참여했다. 에펠탑을 설계하고 지을 당시 파리의 흉물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프랑스 정부도 예산의 20%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에펠은 나머지 예산의 80%를 본인의 재산으로 충당했고 그 대신 완공된 후에 20년간 에펠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약 2년간의 공사 후 3년 만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고 그 이후 17년간 더욱 많은 수익을 긁어모았다. 에펠탑 남쪽 기둥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지하벙커 입구가 있다. 그 크기만 800제곱미터나. 과거 1909년에 군사통신과 라디오 방송을 테스트하기 위해 건설되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무전을 방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벙커는 현재 작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에펠탑 꼭대기에는 럭셔리 아파트가 섬겨져 있다. 주로 고위 인사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하거나 각종 실험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에펠이 죽은 후에도 한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다가 2015년 5월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 접근을 허용했다. 티켓 값은 성인 기준 약 5만원 정도다. 다만 내부로 입장할 수는 없고 창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는 티켓이다. 현재 내부엔 에펠과 에디슨의 마네킹이 설치되어 있다. 에펠탑의 높이는 330m로 전세계 랜드마크 중 31위이며 19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에펠탑은 전체가 철골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차로 인한 열팽창으로 10에서 20cm가량의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건축에 사용된 철의 무게만 8,000톤으로 참고로 엘리베이터, 식당, 상점까지 합치면 1만 톤이 넘는다. 건축 당시에는 파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작가와 예술가, 시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어진 후 프랑스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에펠탑이 만들어질 때에는 20년의 기한을 정해두고 제작되었다. 하지만 그 무렵 발명된 무선 전신 전화의 안테나의 탑을 과학적 쓰임새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탑의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1916년 세계 최초의 태평양 횡단 무선통화 성공과 1921년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고부터는 없어서는 안 될 타워가 되었다. 에펠탑엔 2만 개의 전구가 달려있다. 매년 약 78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소모한다.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1시간 일찍 불이 꺼진다고 한다. 파리 전역에서 보이는 높은 타워이기에 에펠탑을 광고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1925년 에펠탑에 25만 개의 전구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큰 광고로 기네스에 등록된 경우도 있는데 9년간 지속된 광고비 때문인지 대공황 때문인지 그렇게 시트로행은 1930년대 중반에 파산한다. 에펠탑 전망대 아랫부분에 탑의 사면을 따라 총 72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에펠 본인이 72명을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 그 72명은 한 명 한 명 모두 천상계의 천재들인데 푸리에 해석으로 유명한 푸리에, 빛의 파동과 굴절로 유명한 프레넬, 자이로스코프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푸코, 라그랑주 점으로 유명한 라그랑주, 고생물학의 창시자 쿠비에르, 라부아지에, 르장드르 등 이름만 들어도 공대생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펠탑은 엄청난 양의 철로 만들어졌기에 부식도 문제다. 부식 방지 전문회사 엑스피리스가 2014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펠탑 표면의 전체 페인트 중 10%만이 정상이며 나머지 부분은 페인트층이 벗겨져 6,300여 톤의 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2016년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884개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68개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분석했다. 엑스피리스 대표는 기존 페인트층을 완전히 제거한 뒤 부식을 보수하고 다시 도색할 것을 권고했으나 CEO에는 페인트를 덧칠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 에펠탑을 지었을 때 도색에 사용된 페인트만 60톤이었다. 에펠탑은 약 7년마다 한 번씩 도색한다고 하는데 30명의 노동자들이 18개월 동안 작업해야 페인트칠이 완성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총 19번의 도색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20번째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